주문 거부는 매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기원TV 황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심화편 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배달의 민족의 알고리즘을 샅샅이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좀 더 배달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이콘이에요. 아이콘과 간판 이름인데 그 아이콘과 간판 이름을 좀 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콘 이미지는 뭐 본인의 상호에 맞춰서 컬러를 입히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뒤에 간판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상호가 땡땡이면 그냥 어디 카페 보통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상호를 조금 더 좋게 24시간 땡땡 디저트,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와플 뭐 이런 것들을 간판 이름에 녹여버렸어요. 먹음직스럽다라는 눈길이 가게끔 간판 이름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클릭률이 높아질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설명은 필수입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표 메뉴 브런치부터 시작해서 일반 음료까지 모든 사진을 다 등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번거로워서 일반 음료 사진까지는 다 등록할 수 없다면 사이드 메뉴랑 대표 음료 사진까지는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에서 카메라 한 대 사다 놓고 요즘에 아이폰이나 이 핸드폰 카메라 화질 좋잖아요. 그걸로 촬영을 예쁘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게 좋아요. 사진이 있고 없고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좀 더 먹음직스럽게 촬영을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 사진 옆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와플이다, 와플, 무슨 와플, 가격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플 이름도 조금 먹음직스럽게 이름을 바꿔보시고 그 설명도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이거 먹기도 전에 맛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릭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디저트와 간편한 식사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걸 선호합니다. 요즘은 식사 따로 시키고 디저트 따로 시키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배달을 직접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배달을 많이 시키는 구역이 오피스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오피스텔은 1명 또는 2명이 사는데 식사 따로 시키고 디저트 따로 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디저트하고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배달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서 떡볶이라든지 이런 분식류가 들어가면 배달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카페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주방 공간이 좀 넓으면 떡볶이라든지 분식류를 한번 추천합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홀에서 판매는 못한다 하더라도 배달로 돌리면 분명히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전국에서도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주문 건수가 100건 이상 들어가는 카페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분식류를 다 갖고 있어요. 떡볶이가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식류 중에 하나죠. 퀄리티 또는 푸짐한 양입니다. 질로 승부할 것인가 양으로 승부할 것인가 이거는 사장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양으로 승부한 케이스거든요. 질로 승부하겠다 하면 포장지를 좀 화려하게 주시고 양은 좀 적게 주신다 하더라도 포장지 자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치킨집 프라닭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 포장지에 투자를 하시고 저는 솔직히 포장지에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이게 음식이 틀어지거나 하는 부분에는 신경 썼지만 포장지 퀄리티는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양을 다른 카페보다 많이 줬어요. 사이드 메뉴도 듬뿍, 음료도 크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저희 거 시키고 단체 손님 올 때는 여기 거 시키니까 서비스도 많이 주고 양이 많더라 해서 들어오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재료에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양을 늘려드린 겁니다. 리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리뷰 유도용 이벤트 그리고 재구매율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배민 강의 잘한다 데이에 나온 사장님들 예를 들면 이 리뷰 관련 이벤트로 상위 랭크를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달 매출이 바로 연결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그 가게에 뭘 확인하죠?
맞아요. 리뷰 개수를 먼저 확인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구나 하면서 리뷰에 올라온 음식 사진을 보고 주문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리뷰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리뷰 이벤트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리뷰를 올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 음료를 하나 드려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은 배달 팁 관련해서 보상 차원에서 서비스 음료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거 플러스 사진 리뷰를 더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를 더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리뷰까지 올리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최소 주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배달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리뷰 유도용 이벤트, 재구매율 이벤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기존 사진 이벤트를 5번 이상 올리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15,000원, 그러니까 와플이랑 음료랑 해가지고 17,000원 이상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손해일 것 같죠? 생각보다 5건의 리뷰를, 사진 리뷰를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는 있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맨날 저희 걸 시켜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번, 4번 정도 주문을 했을 때 저희가 푸시 알림을 보내드리면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주문율이 높아질수록 배달의 민족 알고리즘은 재주문율이 높은 업소에 상위 링크를 배정해 준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주문율을 높이는 이런 리벤트, 이런 부분도 같이 겸용해 주셔야 됩니다. 비경쟁 시간을 활용하면 성장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돈이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배달 전문점만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비용이 없어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깃발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88,000원을 10개를 꽂으면 한 달에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다 요기요, 쿠팡이체, 기타 등등 다 하면 배달 광고비로만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근데 저는 3개의 깃발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월 매출 2천만원 이상의 배달 매출을 찍었습니다. 배달 전문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홀이 70%고 배달 매출이 30%인데 이 정도의 매출을 찍은 건 24시간 때문이었어요. 아, 그렇다고 24시간만 하면 다 배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도 제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24시간 업소가 4개가 있는데 24시간 4개 중에 저희처럼 배달이 계속 잘 되는 가게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뷰나 주문 건수가 어느 정도 완벽해지고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서 심야 시간까지 연결이 되면 심야 시간대 독점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 배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깃발 개수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경쟁 시간에 배달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노출이 너무 잘 되고 심야 시간, 아침 시간대는 배달이 집중됩니다. 대신 조건이 그 시간대 먹을 먹거리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새벽에 출출하니까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이런 거 무조건 시켜 먹거든요. 여기 디저트가 묶여 들어가면 문만 열어놔도 대부분 잘 돼요. 상호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밥집, 무슨 엉뚱한 술집 이런 데서 그 커피 거를 묶여서 들어가면 아래쪽에 하단에 상호가 뜨거든요. 이런 부분은 손님들도 댐방 알아요.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카페에서 심야 영업까지 해서 그 시간대 먹거리를 같이 준비해 준다고 하면 배달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배달은 홀보다 음료가 좀 더 진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객분들한테 도착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있는 레시피하고 동일하게 보냈는데 배달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닝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달을 보낼 때는 홀보다 조금 진하게 해서 손님들한테 보내드려요. 양도 마찬가지로 좀 더 늘려주고. 그러니까 손님이 홀에서 우리가 손님을 받았을 때랑 배달로 집으로 보내드렸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홀 매출로 유명한 카페들도 배달로 실패하는 매장들도 많습니다. 분식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에서 드셨을 때랑 배달로 보냈을 때랑은 음료를 약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이 다른 카페들을 집으로 많이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먹었을 때랑 집에서 먹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닝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진하게 해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청사항입니다. 이 요청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요청사항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악플이 달려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비스를 안 주더라도 요청사항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청사항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정말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요청사항이 주문이 들어올 때 상단에 써 있으면 항상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요청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기사님이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한테 구두로 전달을 하던, 아니면 배달 봉투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던, 형광펜을 그리던 꼭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청사항만 잘 지켜도 50%는 먹고 들어가고 고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아이 엄마가 아기가 자고 있다고 절대 노크하지 말고 문 앞에 노크 문자만 보내고 가달라고 2줄이나 적었는데, 저 예전에 일하던 여직원이 기사님한테 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기사님이 띵동 누른 거예요. 그 아기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더라고요. 가게에 전화를 해서 그냥 뭐 쌍욕하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직원은 울었거든요. 저도 야단을 치긴 했는데 그 아기 엄마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한테 시달려서 지금 재워놨는데, 재워놓으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좀 쉬고 싶었는데 띵동 눌러서 애 깨고 난리 나니까 막 집에 있으면서 울분이 터졌나봐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서비스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이만큼 요청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 백날 줘봤자 요청사항 안 지키면 고객 이탈, 악플 그대로 달립니다. 요청사항 정말 중요하고, 귀찮다고 주문 취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문 거부는 매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달이 몰려, 엄청 몰려요. 아니면 뭐가 식재료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받고 해야지 계속 받다가 이거 너무 멀어서 못 받겠다, 바로 주문 취소합니다. 이쪽 업장에서. 자꾸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배달의 민족 알고리즘에서 이 매장은 돈 벌기 싫은갑다 랭킹을 내려버립니다. 그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근데 차라리 주문 거부를 하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영업중지를 누르세요. 이걸 안 지키는 사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영업중지를 누르면 왠지 모르게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이,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누르게 돼요. 생각보다. 뭘 하냐면 일단 받아보고 안 되면 주문 취소를 누르지 미리 영업중지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보면 주문 취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의 만큼만 받으세요. 어차피 제가 4년 동안 해본 결과 배달 매출이 늘잖아요? 그럼 홀 매출은 떨어집니다. 홀 매출이 늘잖아요? 배달 매출은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에 신경을 못 써줘요. 그렇다고 양쪽을 신경 쓰려면 주방이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한 달에 요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배달 30% 치고는 배달 건수가 많은 건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주간, 아침, 늦저녁, 새벽 시간 매출로 배달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요. 그래서 홀을 받아도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시간이 14시간 정도 되는 업장들이 있죠. 이런 매장들은 너무 욕심 부리면 홀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달은 홀보다 많이 안 남아요. 정말 많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배달보다 조금 난 게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배달 매출로 얼마 팔았니 이런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 배달로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를 포장으로 돌렸어. 나 포장으로 돌리는데 손님들이 내 음식 맛있어서 홀로 들어와. 이런 사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자,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들이 계속 길게 운영할수록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잖아요. 배달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매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장님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규원TV 황 대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